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시장을 보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그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다가 자, 드디어 이제 큰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강하게 급등시키고 다시 이제 눌렀는데 이게 밑에서 더 다시 돌려지나 안 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시장에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고 있는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액세스 바이오는 또 꾸준히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유바이오로직스는 열심히 오르다가 또 오늘 또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뭐 동화약품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추세를 막고 이렇게 강하게 급락이 나온 거지만 기존에 봤을 때는 양봉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음봉 그리고 장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쏟아진 이 음봉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올라올 때 이런 특정한 자리를 돌파할 때 나오는 이런 그 돌파할 때 나온 이 캔들에서 아, 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2,300억.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돌파할 때 1,990억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즉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꼭대기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랩지노믹스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바닥권 그리고 상승시키고 옆으로 좀 비스듬하게 그리고 여기 위를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맞고 지금 좀 떨어진 상황이죠. 이 종목도 지금은 좀 조정이 중이지만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보유한 분들은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갑자기 좀 급락을 좀 맞이하는데 오늘 그 게임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아까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자, 올리고 난 뒤에 가파르게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 이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제 이런 모양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좀 떨어졌네요. 자, 넥슨 GT 뭐 끝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뭔가 던져내고 이런 건 아니죠. 결국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더 올라갈 텐데 이게 바로 내일자 여기를 다 삼키는 양봉이 나올 것인가? 물론 그거는 쉽지가 않겠죠. 자리를 또 만드는 최소한의 몇 개의 캔들 이상은 나와야지 좀 돌려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에서 좀 눈에 보이는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하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참 예상을 하기가 몰라요. 참 현대차 13만 원 할 때도 13만 원 할 때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때죠. 이때인가요? 13만 원대. 자, 이렇게 박스로 한번 보자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한번 박스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또 이런 또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싼 가격이다. 여기선 매집하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를 올라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미래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멘붕이 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이 우하향의 그런 추세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할 때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지 모를지언정 돌파할 때는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가 이 특정한 그 고점의 자리 이런 자리도 하나의 어떤 박스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두드리고 자, 여기 돌파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봤을 때는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근데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긴 기간과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 가격의 위치,
45,200원을 여러 번 두드리다가, 물론 오버슈팅도 좀 나오긴 한 적도 있었지만, 자, 강하게 한번 이 자리를 확 뚫어냈죠. 이때 거래가 상당히 터졌습니다. 이 큰 그 시총에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캔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하죠. 45,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각을 하고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나쁘지 않겠다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움직이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도 보시면은 큰 급등 이후에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결국 이 상단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차보다는 확실히 좀 느리다라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미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뭐 대장주를 잡는 것도 사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금방 이제 이 3천장을 갓 돌파한 이런 현대모비스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바닥권에서 이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재물을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2017, 18, 19년도에 영업이익 이게 2조 3천억인가요? 2조 3천억. 근데 올해가 좀 이렇게 주춤하더니 다시 많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참여자들 혹은 그 기관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혹은 당기순이익이 같이 이렇게 많이 좋아질 거에 대한 그죠? 여기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단 돌파하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상승, 기간과 가격의 조정 이것이 끝나면 다시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외된 종목 중에 S1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똑같은 자리죠. 보시면 하나, 둘, 셋 치고 오늘 돌파가 나온 듯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만에 이런 자리를 이제 올려내는 자리인데 보시면은 그 상승 이후에 좀 더 꼼꼼하게 네 이렇게 좀 이쁘게 자,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가격과 기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내는 지금 이 추세선에서도 지금 위로 올라갈 만하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10만 3천원 정도까지도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것 같고 자, 위로 돌파되면 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봐봅니다. S1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의 기대되는 실적을 보니까 이 종목도 2천억 거의 2천억 가까이 이제 2천억을 조금씩 더 뛰어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밑으로 떨어진다기보다 지금 횡보하는 이 자리가 위로 돌파되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터치할 가능성은 높죠. 이 추세 상단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스코넥이 보입니다. 이 오스코넥을 보니까 오스코텍이네요. 오스코텍을 보니까 자 밑에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여기 올려낸 자리가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2018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017년 말이니까. 그 뒤로 이 박스에 갇혀서 굉장히 그 긴 시간을 보냈는데, 자, 여기 이제 상단선을 여러 번 두드립니다. 여러 번 두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한 이제 3천당 제약도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3천장 제약은 지금 돌파가 이미 나와서 오늘자는 좀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5일선에서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오랜 기간의 저항은 나중에 돌파 후엔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오늘 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참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참 그러네요. 굉장히 시가총액도 큰데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대략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가 지금 만들어졌죠. 이 횡보가 굉장히 좀 길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언제냐면 자, 이때 터치를 한 날짜가 2018년 6월이고요. 2019년, 2020년 거의 2년 동안 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박스에 갇혀서 움직이다가 결국 오늘자에 이제 좀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근데 급등이라 해봤자 이게 사실 8.8%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날아가지 않고 좀 여기서 좀 머뭇거리면서 음봉이 나온다면 또 한번 이게 좀 잡을 만한 자리를 좀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큰 대형주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일보다는 오를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이 종목의 LG생활건강의 역시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의지가 좀 보이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제가 뉴스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 뭐 뉴스를 제가 어젠가 얼핏 지나가면서 봐서 기억은 못하지만 다시 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눈에 슬쩍 띄더라고요. 물론 오늘 뉴스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자, 여기 이제 이 자리가 눈에 좀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일단은 괜찮다. 이제 뉴스를 오늘 좀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까. 여기 이제 큰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큰 급등과 함께, 역배열이긴 하지만 큰 급등과 함께, 그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가, 이 두드리고 있던 이 전 고점 오늘 돌파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참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한항공 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뉴스를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관심 종목 한번 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동동형화였습니다.